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어떤 게 이득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어떤 게 이득일까요? 전세에 살면 바보, 월세 살면 바보, 뭐 어떤 걸 살아도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세 월세 어떤 게 이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세금으로 월세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월세가 이득이에요. 하지만 전세금으로 월세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면 전세를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렇다면 전세 월세 어떻게 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 습관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통계 포털에 가시면 코시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세 전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에는 한 5.9 정도 되고요. 수도권은 5.4, 지방은 7.1.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의 값을 보니까 한 6% 정도 잡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1억을 사는 사람과 월세 1,000만 원을 사는 사람은 월세를 45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게 된다면 4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전세 1억 과 똑같은 동급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전환율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전세 1억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전세 1억이 살 때와 그리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그 차익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으로 월 6%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월세가 이득이에요. 월세를 사셔야 돼요. 하지만 9천만 원으로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면 전세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바로 빼서 월세로 가야 되나요? 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더 돈을 모아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로 가야 되나요?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죠. 9천만 원으로 연 6% 이상의 수익률이 쉬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결코 쉽지 않아요. 잃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을 올리는 거 초보 투자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전세 살지 말아라고 검색만 해도 저렇게 많이 나와요. 너 바보다. 뭐 얘들아 전세 살지 마. 또 월세를 치면은 또 월세 살지 마. 월세 그 돈 왜 갖다 버리냐. 그 돈으로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주위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게 제대로 된 투자의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가 가능한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을 모른 후에 이 전세 살지 월세 살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휩쓸리게 되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절약 저축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 습관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거주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절약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 습관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살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대출받아서 전세를 살게 되면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저축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저축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 돈을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월세를 사시면 안 돼요. 월세를 사신다고 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투자 습관이 없는 사람에서 오른쪽에 투자 습관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월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은 모두 투자자금으로 투입하셔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전세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하셔서 내가 투자금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월세로 전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위에서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월세를 살아도 돼요. 하지만 수익률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은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 자체가 저축이 되어질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세 월세 어떤 게 이득일까?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됐으면 내가 전세 살지 월세 살지 포지션을 확실하게 두고 내가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사는 사람이면 내가 언젠가는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서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월세로 전환할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월세로 전환하셨다면 똑같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짧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전세 월세 어떤 게 이득일까? 그 아무도 몰라요.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에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